오늘은 일목균형표가 무엇인지와 매매에 적용시키는 법. 일단은 매매에 적용시키는 법 이전에 이치모쿠 클라우드, 즉 일목균형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표를 먼저 추가하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치모쿠 클라우드가 무엇이냐? 이치모쿠 클라우드는 시장 동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적인 기술적 분석 도구인데, 이 지표는 추세 방향을 파악을 하고 모멘텀 평가를 하고 지지 및 저항 수준을 강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 지표는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A, 선행 스팬 B, 지표 스팬,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신호인데, 신호는 추세의 방향, 지지 저항, 모멘텀, 추세의 강도, 이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추세 방향은 가격이 클라우드 상대적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추세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클라우드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클라우드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큰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지지 및 저항은 클라우드 A, 클라우드 그 선행 스팬 A, 선행 스팬 B, 이런 식으로 있다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선행 스팬 A, B는 동적 지지 및 저항 구간 역할을 하고, 상승 추세에서 클라우드는 지지 수준 역할을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 수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자면, 차트에서 그냥 보자면 이런 곳이겠죠. 지지가 나오는 곳과 저항이 나오는 곳,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고, 모멘텀은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 관계를 사용하여 모멘텀을 평가할 수 있고,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교차하면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고,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교차하면 매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기준선 상승은 상승 추세이고, 기준선 하락은 하락 추세. 기준선이 보여주는 방향은 시세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주가 상승에는 기준선의 상승 필요 조건, 그러니까 기준선이 상승하지 않는 상태의 반등은 한계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의 강도는 클라우드의 폭을 사용해서 추세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 폭을 보자면, 큰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 여기는 클라우드의 폭이 좁고 여기는 클라우드의 폭이 넓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강한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약한 추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로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은 추세 추종, 돌파 트레이딩, 모멘텀 트레이딩, 지지 및 저항 트레이딩,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추세 추종은 가격이 클라우드 위에 있을 때는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가격이 클라우드 아래에 있을 때는 숏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세의 방향에 따른 추세 추종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돌파 트레이딩은 클라우드를 돌파 확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클라우드를 돌파할 때 추세 반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돌파 방향으로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트레이딩은 전환선과 기준선을 사용하여서 모멘텀에 기반한 진입 및 청산 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되면 기준선 위로 교차할 경우에는 매수 기회가 발생할 수 있고,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교차할 경우 매도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지 및 저항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이치모쿠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잠재적인 지지 및 저항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트레이더는 이러한 기준을 기준으로
손절 및 익절, 목표를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역전과 호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역전은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 신호,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위치하고 매도 시기라고 판단하고 매매를 할 수 있고, 호전 같은 경우는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위치하고 이때는 매수 시기를 잡고, 일목균형표의 모든 선들은 설정해서 보면 일목균형표에서 모든 선들은 교차 순간 주가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매수와 매도 균형이 깨졌을 때 시세가 크게 움직인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관계를 기준선과 전환선의 위치 관계에서 보고요. 그리고 호전과 역전의 조건이 있는데, 호전을 한 후에 주가의 종가가 기준선을 하회해서는 안 되고, 기준선 하회해도 상승은 가능한데 조건 자체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호전한 후 기준선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 호전과 역전의 조건이고, 그리고 호전 시 거래량을 체크해야 된다 라는 거죠. 역전 발생 이후 주가가 반발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팔아야 하고요. 호전 발생 후 조정이 오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상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제가 조금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설정을 바꿔야 하는데, 설정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서 쉽게 말하면 선행스팬 A와 B 이것만 남겨두고 여기에서 맨 마지막 걸 1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에서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큰 시간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스타일에서 보면 A와 B가 있는데 설정을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랬을 때 매매를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만 키고 그리고 여기만 1로만 바꿨습니다. 큰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설정을 이렇게 완료한 후에 여기 보시면 교차되는 구간이 있죠. 초록색 선이 위에 있다가 빨간색 선이 위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이 바뀔 텐데, 매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 빨간 선과 초록색 선이 있었을 때 선행 스팬 상으로 상승일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고 녹색 선 위에 캔들이 형성될 때 여기가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위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초록색 선이 다시 나오는, 이런 교차되는 이런 구간에서 롱타점을 잡는데, 여기에서 롱타점을 잡아도 익절하는 구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익절하는 구간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익절하는 구간은 종가 기준에서 녹색 선을 침범하는, 꼬리는 상관이 없지만 몸통 구간이 들어오는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는 포지션을 클로즈합니다. 이랬을 때 수익률은 여기 끝에서 잡았다고 생각하고 몸통 기준으로 했었을 때 수익률 자체는 엄청 크죠. 널널하게 보자면 웬만하면 몸통이 이 초록색 선을 침범할 때 포지션 자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클로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단타 포지션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에서도 아무래도 자리가 나오는 곳이 있다면 이런 자리 같은 경우도 단타 자리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뭐 여기에서 매매를 들어갔더라도 약손실로 마무리 됐겠지만, 과거 차트를 돌아봤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타를 진행했었을 때 단순히 그러니까 롱 타점, 매수 시점을 잡기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략은 숏은 절대 잡지 않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숏 진입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과 함께 사용을 해서 해칭 식으로 기용을 할 때 가장 좋고, 다른 기법 등에서 숏 타점을 잡고 일목균형표에선 롱 타점을 잡는 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추세 추종 매매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롱을 잡는 거라서 생각보다 상승 추세가 왔었을 때는 손절하는 기준이 손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